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지만 폭염은 여전합니다. 이 시각 전국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5도, 전주와 광주가 34도, 강릉이 30도, 대구가 32도, 부산이 31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50대 남성 정모 씨인데요.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는 점으로 봐서 이 콜레라균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균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콜레라 집단 감염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후진국 감염병인 콜레라까지 등장한 데 이어서 이 개학에 들어간 학교들은 지금 동시다발 식중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5개 중고등학교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였고, 오산에서는 콩국수를 먹은 어린이들이 또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는 1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구와 부산의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중독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저도 이번 주말에 걸려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이응혁 교수님, 먼저 콜레라 얘기 나눠볼게요. 콜레라 하면 못 사는 나라, 솔직히 말해서 뭐 남의 나라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닌가 봐요. 예, 사실 그 위생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주변이 불결하거나 이런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해외에서 감염이 돼서 국내에 들어온 경우는 있었지만 예. 국내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는 이번이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980년도에 약 한 145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2001년도에 약 한 160명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병을 했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발병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콜레라의 주요 증상이요, 이 구토와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예방법이라는 게 다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제 귀찮은 그런 일들이긴 한데요. 우선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한 기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한 또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이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또한 마시는 물이 중요한데, 식당에서 물을 제공할 때도 이제 안전한 식수를 줘야 되겠고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끓여 먹는 겁니다. 끓여 먹기. 그래서 이제 끓임으로써 이제 균이 또 이제 소독되고 살균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끓여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일선 학교들은 식중독 비상이에요. 학생들이 뭘 먹었길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요, 참치하고 야채 비빔밥, 그리고 달걀, 배추김치 등에서 이상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음식들이 보면은 참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빔밥이나 달걀에 들어가게 되는 채소류 같은 경우가 이게 폭염에 조금 더운 데에 방치해 놓고 있다 보면 이제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전에 이제 배탈이 날 때 보통은 이제 나물 종류 같은 경우가 빨리 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비빔밥에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좀 더 이제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자재에 문제가 있을 경우다라고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차조밥과 소고기 묵국, 또 연두부 같은 경우가 잘 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폭염에 계속 콜레라도 그렇고 지금 식중독도 그렇고,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정수된 물들을 안심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물 자체가 정수기에서도 통 같은데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면은 여기서 균이 금방 증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글바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여름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물을 그냥 정수 상태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는 경우, 그리고 또 정수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침 오늘 이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이 학교 급식 비리 67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소고기를 쓰고 곰팡이 감자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 우리 아이들의 집단 식중독 따지고 보니 결국 어른들의 잘못과 책임이었습니다. 자, 이웅혁 교수님, 저희들이 식중독 얘기, 콜레라 얘기 나눠봤는데요. 뇌졸중도 요즘에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뇌졸중하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겨울병 아니었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폭염이 지나고 나서 환절기가 오게 되면 이때 가장 급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폭염을 지나면서 체내에 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그 빠져나가게 되면 혈전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와중에 환절기가 되게 되면 온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뇌로 통하는 혈관이 그 막히게 되는 그 뇌졸중이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기존에 뭐 심장 질환이 그 있는 분이라든가 노인층에 있어서는 오히려 폭염 이후에 뇌졸중이 그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뇌졸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은사님께서 바로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혈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 폭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특히나 운동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갖다가 막 급하게 하시면서 충분히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 이 혈전이 생긴 것들이 여러 군데를 그냥 막습니다. 혈관의 폐색은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이라든가 혹은 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라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